최근 흑인 인권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뜻밖의 한국의 BTS가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 BTS의 팬클럽인 아미 때문인데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사회 문제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K-팝 팬덤에 대해 하재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뭔가요? 이 아미가 왜 흑인 인권 운동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이 그 관련 단체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미국 팬 아미가 우리도 그러면 똑같은 액수를 모금해서 기부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매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팬들이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그 팬들이 함께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런 식으로 CNN 같은 데서 보도하고 미국에서 화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미국의 어떤 그룹이나 다른 팬들에선 보기가 좀 힘든 일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보통 그 아티스트 대중연예 팬들이 글자 그대로 팬 활동을 위주로 하지 이렇게 사회적 운동, 정치적 운동 거기에 가담한다는 것은 보통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60년대 청년운동 당시에 그때 포크 음악 팬들이 히피 사회운동하고 결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그때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 근데 포크 때는 그래도 어떤 특정 그룹이나 그거에 대한 충성도 있는 팬들이 사회운동에 뛰어든 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고 이제 근데 그때는 뭐 이제 포크 가수 자체가 사회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 포크라는 게 서양 음악이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음악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어떤 구심점을 삼았던 것인데 이번에는 한국 가요가 K-팝이 미국 청년운동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놀라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새로의 어떤 팬덤의 진화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새로운 방향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K-팝이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본의 아니게 미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탄소년단 팬덤도 그렇고 K-팝 팬덤도 그렇고 주로 완전 백인 주류 사회가 거기에 이제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소수자들 뭐 이제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이라든가 소수자들 위주로 팬덤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인 문화보다 좀 이렇게 개방적인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 다양성 이슈를 중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K-팝을 좋아하게 된 것인데 그 다양성 이슈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거의 맞물린 거군요. 그 미국에서 현재 가장 그 첨예한 정치 이슈하고 K-팝 팬덤이 딱 맞물리면서 팬덤이 정치적인 목소리까지 내는 이런 현상이 지금 전개되는 겁니다. 물론 BTS가 의도한 건 아닐 거고요. 이런 처음부터 의도하진 않았겠죠. 근데 아미는 왜 다른 팬클럽과는 뭐가 다른 건가요?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어떤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게. 그러니까 이제 아미라고 하는 방탄소년단 팬덤이 굉장히 응집력, 활동력 이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팬덤이 주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실 방탄소년단도 키운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집단적인 활동 능력을 기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집단적으로 방탄소년단 앨범도 사주고 음원 스트리밍 일제히 해가지고 순위 올려주고 라디오에 일제히 신청곡 해가지고 또 거기서 순위 올려주고 그런 활동들을 한 것인데 그렇게 인터넷 집단 활동을 통해서 뭔가 집단적인 정체성이나 활동 능력이 고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력이 지금 사회 정치적인 운동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 아이돌 팬클럽의 총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총공격, 총공인데 그 총공이 뭐냐면 일제히 음원 차트, 음원 스트리밍을 해서 순위를 올린다. 이게 총공인데 그 총공이 이번에 어떻게 정책으로 바뀌었냐면 그 이제 흑인 인권 시위에서 그 불법적인 폭력 행위하는 사람 엄단하겠다 이러면서 어떤 시 당국이 그 앱을 통해서 신고해달라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K-팝 팬들이 그 앱의 서버를 총공을 한 거예요. 다 접속을 한 거예요. 서버를 다운시키는 이런 일을 지금 K-팝 팬들이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어떤 능동성, 그다음에 맹렬한 충성도, 그다음에 적극성 뭐 이런 것들이 사회운동으로 변화하는 어떤 기폭제가 됐다는 말씀을 그렇죠. 이제 뭐 충성도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피동적인 것 같은데 뭐 이제 능동성이나 적극성 이런 게 이제 결합이 된 것이고 뉴욕 타임스가 여기 대해서 기사를 냈는데 방탄소년단 팬들이 왜 이렇게 또 이제 적극적인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게 됐는가? 뭐라고 그랬냐면 개개인의 개성과 자존감을 강조하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의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게
소수 인종을 향한 메시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피부색이 어떻든 간에 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존감을 고양시켜서 이렇게 이제 집단적인 큰 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것이고 예. 특히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이 예. 그 유엔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예. 그 유엔 행사에서 예.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당신 피부색이 어떻건, 당신 국적이 어떻건, 당신의 성 정체성이 어떻건 당신의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전 세계 수많은 소수자들한테 용기를 주고 예.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RM의 연설문을 교재로 채택해서 학교한테 교육을 하고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게 된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흑인 운동하고 딱 맞아떨어지면서 더 딱 맞물리고 폭발해 흑인 운동하고도 맞물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 트럼프, 너무 이제 예. 차별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니까 그것 때문에 다양성의 정치, 다양성 예. 이슈,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다양성, 정치적 올바름 이슈가 완전히 첨예한 그 가장 핫한 이슈가 되면서 거기에 케이팝 팬들이 딱 이제 맞물리게 됩니다. 예. 저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유세장 텅 빈 것도 예. 케이팝 팬들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맞나요? 보시기에? 그게 이제 뭐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곳에서 유세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100만 명이 신청을 했다. 꽉 찰 것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의외로 3분의 2가 텅텅 비었는데 그 직전에 케이팝 팬들이 우리가 여기 그 신청을 다 해가지고 입장권을 받은 다음에 가지 말자. 그렇게 막 인터넷을 실제적으로 도는 건 사실이고요. 돌았는데 그렇게 돌면서 바로바로 삭제했거든요. 이 메시지가 계속 남아있으면 이제 공화당이 알아챈다. 우리끼리 빨리 하자라고 해서 메시지가 돌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미국 매체들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독특한 사회문화적 그 운동으로 진화하는 팬덤이 방탄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방탄이 가장 강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방탄소년단이 그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러브 마이셀프, 토크 유어셀프, 당신 자신을 이야기하라. 성정체성, 인종, 국적, 구분 없이 이런 목소리를 계속 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응집력,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돼서 방탄소년단이 지금 미국의 청년 문화의 새로운 바람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어떤 케이팝에 대한 팬들이 정치적 참여를 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사회 운동의 물결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거의 지금 그렇게 돼가는 분위기일까? 그러니까 케이팝이 처음부터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케이팝이라는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이질적인 문화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너무 극렬하게 지금 전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케이팝이 된다면 그 케이팝 팬덤의 정치적인 활동성, 정치적인 의미 이게 자연스럽게 좀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가수 입장에서는 우리 그룹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게 또 반갑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했었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말 한 번 뻥긋 잘못했다가는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김재동 씨 정치색 한번 내보였다가 원래 그 정도 유명한 정치인은 어디서 지방에서 행사하면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행사료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1,000만 원 받았다 막 공격하고 또 어디서 1,000만 원 받았다 막 공격하고 거의 밥줄을 끊을 듯이 공격하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얘기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다양성의 정치와 관련된 우리 뭐 평등화, 인종평등 이런 정도는 국내에서 크게 공격받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케이팝 아티스트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주로 그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다른 아티스트들도 그런 메시지를 앞으로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더 미국의 주류와 결합하고 뭐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도 그런 운동을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가 결합하면서 케이팝이 더 생명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게 더 단단히 결합하게 되면 케이팝의 위상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회문화적 운동의 중심으로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 뭐 10대들의 한때의 트렌드였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60년대 미국 청년 운동의 포크처럼 그런 사회적인 위상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물론 이제 좀 크게 상상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나가게 된다면 이거는 역사적 사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럼 케이팝의 인기가 한순간에 반짝 트렌드가 아니라 굉장히 길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벌써 지금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10대 위주 팬덤이 아이돌 팬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팬덤의 중심이 20대, 30대다. 그래서 대학생, 지식인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팬덤이 그러니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사회운동의 어떤 핵으로 자리 잡을 경우에는 그 어떤 팬 연령층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정치적 대립과 딱 맞물린다면 예. 미국에서 이제 그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분들은 50대, 60대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전체 10대부터 60대를 포괄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적 뭐 중심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뭐 거기까지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뭐 앞선 감이 있지만 뭐 가능성 씨앗은 보이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방탄의 메시지가 어떤 이런 폭발력을 가져왔다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인데 방탄의 어떤 음악적인 부분, 예.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나요? 일단 이제 예. 처음에 방탄소년단이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지구 최고의 댄스 퍼포먼스 아이돌의 경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아이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마침 이 세계에.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된 것인데, 근데 발견이 됐는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질적인 문화다 보니까 그걸 즐기는 집단 댄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돌 댄스. 아, 예. 근데 이제 이질적이라는 것은 동양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질적이라는 건데 동양 언어 자체가 한국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난히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런 사람들부터 좋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인 그 부분하고 맞물리게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심지어 방탄소년단이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메시지를 스피크 유어셀프, 러브 유어셀프 이게 현재 다양성 그 이 정치적 대립 구도가 딱 맞물리는 바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음악 자체는 어떻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나요? 이 음악 자체. 그러니까 음악 자체. 예. 그 음악은 네. 이제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음악이 보편적인 트렌드하고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적인 노래, 예를 들어서 국악을 냈다면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가 힘들었을 텐데 전 세계 누구라도 좋아할 수 있을 정도의 트렌디한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디서나 사랑을 받는데 와중에 거기에 메시지까지 담겨 있었다는 거죠. 방탄과 뭐 견줄 그런 한국의 K-팝 그룹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 비슷한 어떤 그 파괴력을 가져올 거라고 보이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뭐 방탄소년단하고 견줄 팀은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고 근데 점점 K-팝의 위상 자체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블랙핑크도 지금 굉장히 인기를 걸그룹이거든요. 등등등 여러 후배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길러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K-팝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가 미국에서 새로운 물결로 인정받으면서 핫하다. 한국 문화 알지 못하면 이거 지식인 아닌데 앞서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거기에 이제 불에 기름을 끼얹었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기생충 그때 그 홍보 활동하면서 어떤 사람은 장벽을 만들지만 우리는 장벽을 부순다. 이 얘기가 완전히 반트러프 전선을 딱 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등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 문화는 핫하다. 한국 문화가 진보적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생겨서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국 아티스트들이 일제히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졌는데 그 주목을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지금 방탄은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탄소년단을 만든 거죠. 또 다른 콘텐츠를 그러니까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기생충은 나왔는데 또 다른 팀, 뭐 또 다른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방탄은 우리말로 노래 부르잖아요. 그것도 과거에는 어떤 장벽이었는데 이게 거꾸로 다양성 이슈랑 맞물리면서 장점이 된 것도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그 기생충이 자막을 고집하고 방탄소년단 한국어 뭐 고집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자막과 한국어 이게 과거에는 미국에서 금기시되는 대상이었는데 지금 다양성 정치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외국어도 즐길 수 있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해서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미국의 지식이나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나 외국어를 좀 가깝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잘만 흘러가면 한국 문화, K 문화가 정치적 올바름과 어떤 동일시되는 그런 상황도 가능하겠습니다. 보니까. 그게 뭐 물론 이제 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도 한국 케이팝이 뭔가 선하다, 예. 모범적이다 그런 이미지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가수들이 워낙 일탈이 심해가지고 예. 한국 아이돌이 좋다 이런 이미지는 있었는데 거기에 거기다가 대해서 정치적인 올바름 올바름까지. 이것까지 겹쳐진다면 한국 문화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 예. 이건 국격의 상승, 한국에 대한 호감 예. 이걸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